나는 올해 63입니다. 평생 살림만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죠. 남편은 일찍 떠났고 외아들 하나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 아이가 장가를 가고 처음엔 기뻤죠. 며느리 참 싹싹하네 싶었던 건 딱 결혼 전까지만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어요. 어머님, 그건 요즘에 안 해요. 이건 제 방식대로 할게요. 대놓고 무시하진 않지만 그 말투에 늘 가시가 있었죠. 저녁 준비 도와달라 해도 제가 알아서 해요 하며 등 돌리고 제가 만든 반찬엔 젓가락 한 번 안 대고 말았어요. 처음엔 서운함도 말로 못 꺼냈어요. 며느리랑 사이 틀어지면 아들이 힘들까 봐요. 그래서 참았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혼잣말로 위로하면서 더 열심히 했어요. 명절에도 묵묵히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면 혹시 고마워할까 싶어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 눈엔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안 드세요?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식사할 땐 늘 남편이랑 자기 얘기만 주고받고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일 뿐이었죠. 그날도 똑같았어요. 제가 국을 푸는데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요즘은 소금 많이 안 넣어요. 이건 좀 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평생 끓여온 된장국인데 그게 뭐 대수냐 싶어도 그 순간엔 참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졌죠.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수저를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나 엄마한테 실례인 거 알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도 얼떨떨했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통쾌할 줄 몰랐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아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며느리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근데 진짜 달라진 건 사실 제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자꾸 아들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나 엄마한테 실례인 거 알아?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나 싶었죠. 며느리가 뭐라 해도 속으로 꾹꾹 눌렀어요. 참아야 며느리랑 잘 지낸다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어른인 줄 알았고 내가 시어머니니까 그래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날 아들이 보여줬어요. 어른이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요. 그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식탁에 먼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솔직히 좀 놀랐어요. 당황해서 아니 괜찮아 했는데 그 아이가 조심스레 물컵에 커피를 따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엔 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갔는데 요즘은 설거지할 때 옆에 서 있어요. 말은 많이 안 해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죠. 아들이 따로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혹시 며느리도 뭔가 느꼈나 싶기도 했죠. 근데 정작 아들은 그 일 이후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더 고마웠어요. 굳이 티내지 않아도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가끔 식탁에서 눈이 마주치면 아들이 빙긋 웃어요. 그 웃음 하나에 참았던 세월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며느리한테 미운 감정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예쁘기만 했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딸 같고 많이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어두고 입맛에 맞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아이는 그걸 간섭이라 느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서로 너무 달랐던 거예요. 나는 해주는 게 정이라 믿었고 그 아이는 건드리지 않는 게 배려였던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해의 시작은 아들의 그 한마디였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도요. 이젠 혼잣말 대신 내 감정도 들여다보게 돼요. 아, 나도 아프고 나도 서운하구나. 그걸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죠. 며느리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 일상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전엔 며느리 집 오가는 길이 괜히 발걸음 무거웠는데 요즘은 가기 전부터 뭘 사갈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내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가져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 안 드셔도 돼요. 그 말 먼저 나왔겠죠. 근데 그날은 우와, 엄마 김치 진짜 맛있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김치 하나에 이렇게 감동받을 줄이야.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작은 인정 한마디에 몇 년 묵은 응어리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며느리도 나도 사실 서로 서툴렀던 거예요. 나는 표현이 서툴렀고 그 아이는 이해가 서툴렀고요.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마트에 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나간 건 정말 몇 년 만이었죠. 장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갑자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그동안 말 못해서 죄송해요. 뭐가? 하고 물었더니 그냥 다요. 며느리 일도 그렇고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한 것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졌어요. 세상에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싶었고 그 성장에 내가 함께 했다는 게 참 뿌듯했어요. 사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 못 들어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며느리 얘기만 하다가 아들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근데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는 내가 버텨온 시간들의 증거니까요. 며느리와의 갈등도 결국 아들 덕분에 풀려갔고 그 과정에서 나도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뭐든 꼼꼼히 따지고 감정 드러내는 걸 어려워하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이젠 먼저 제게 다가오려 해요. 그게 저는 참 고맙고 기특해요. 이제는 서로 조심하면서 거리를 좁혀가고 있어요.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그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그해 추석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단둘이 부엌에 섰어요. 예전 같으면 서로 어색하게 스치기만 했을 공간이었죠.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어머님, 전 부치기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괜찮아, 앉아 있어. 습관처럼 말이 나왔지만 그 아이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무언가 마음 깊은 데서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구나. 그 생각에 괜히 눈가가 촉촉해졌죠. 전 부치는 동안 우린 처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리 얘기, 날씨 얘기, 그리고 시시콜콜한 가족 얘기까지. 어머님은 혼자 계실 때 심심하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순간 울컥했어요. 그 질문 하나에 내가 기다렸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바란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이 한마디면 됐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가끔씩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번에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직 서먹한 순간도 있어요. 완전히 편한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가 달라졌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예전엔 며느리만 보면 속이 답답했는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안쓰럽기도 해요. 나는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았지만 그 아이는 직장도 다니고 집안도 돌보고 여자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참 많은 걸 짊어지고 살더라고요. 가끔은 혼자 앉아 며느리 생각을 해요. 그땐 내가 너무 서운해만 했나? 좀 더 먼저 손 내밀어 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올라오죠.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서운했던 건 서운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느낄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그 마음에만 갇혀 있었다면 지금의 이 따뜻함은 절대 못 느꼈을 거예요. 사람 사이의 온도는 서로 조금씩 다가가야 비로소 따뜻해지더라고요. 며느리와 나도 이제야 온도를 맞춰가는 중이에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며느리와 조금 가까워지자 아들과의 대화도 더 편해졌어요. 예전엔 괜히 아들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쌓인 게 많아서 웃어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들과 웃는 횟수가 늘었어요. 그 웃음 속에 이제 좀 괜찮다는 안도가 섞여 있었죠.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집 분위기 너무 좋아졌어요. 며느리도 엄마랑 대화하는 거 좋대요. 그 말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더 말문을 닫게 됐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며느리와 그날 저녁 같이 앉아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어색한 공기 속에서도 어쩐지 마음은 편했어요. 드라마 속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크게 다투는 장면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한마디 했죠. 어머님, 저건 진짜 너무하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예전엔 그랬어. 순간 며느리 눈이 동그래지더니 둘 다 한참 웃었어요. 그 웃음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서운함, 후회, 이해, 용서,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관계의 시작점. 며느리와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죠. 사실 나는요, 며느리와 친구 같은 사이까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은 사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며느리 생일이 다가왔을 때 나는 작은 화장품 세트를 준비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괜히 부담 줄까봐 안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나도 마음 표현하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더니, 어머님,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그러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그 품이 자꾸 생각났어요.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서로가 조금씩 서로의 온도를 알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 관계는 말보다 행동에서 전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서로의 노력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었고요. 이렇게 변한 나, 변한 며느리, 그리고 여전히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는 아들. 우리 셋 사이의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며느리와 편해졌다고는 해도 완전히 모든 게 풀린 건 아니었어요. 사람 사이엔 늘 말 못한 감정의 조각들이 남아있잖아요. 어느 날은 작은 일로 다시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손주 생일이었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저 단체 대화방에 케이크 주문했어요 하고 올린 게 전부였죠. 내가 그냥 손님인가? 괜한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아들한테 말할까 하다가 또 삼켰어요.
예전처럼 말 안 하고 참아야 괜히 분위기 안 나빠지니까요. 근데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 가능하세요? 애 생일이니까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려고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어요. 그러면서도 살짝 물었죠. 근데 왜 갑자기 전화했어?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머님 서운하실까봐. 요즘은 괜히 어머님 눈치도 보이고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 아이도 나처럼 늘 마음속으로 이 관계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끼리 작은 파티를 했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손주가 촛불을 끄고 아들은 옆에서 사진 찍고 며느리는 과일을 예쁘게 썰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풍경이 어쩐지 눈부시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아, 나 지금 참 괜찮은 시간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며느리가 내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어머님 없는 생일은 뭔가 허전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잔잔한 불편함들이 하나하나 사라졌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소한 말 한마디, 짧은 눈빛, 그런 걸로도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게 사람 사이예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기다림이에요. 나는 오래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아들이 중간에서 다치지 않길,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길,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날 확실히 느꼈어요. 지금도 갈등은 있어요. 하지만 이젠 그 갈등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린 이제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내보일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니까 내 삶에도 전혀 예상 못했던 변화가 찾아왔어요. 예전엔 집안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잠시 뉴스 보고 혼자 점심 먹고 하루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죠. 근데 요즘은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애 데리고 공원 가요. 같이 가실래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나를 함께 가자고 초대해주는 그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처음 공원 나들이 나갔을 때 손주는 내 손을 꼭 잡고 아들은 사진을 찍고 며느리는 돗자리 펴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늘 시어머니는 곁에 있어도 중심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가 손주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없으면 심심하잖아, 그렇지?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며느리와 이렇게 가까워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변화였어요. 예전엔 나도 참아야 해. 어른은 늘 이해해야 해.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서운하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기쁘면 기쁜 대로 표현하고요. 며느리도 그런 나를 점점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며느리와 카페에 단둘이 갔어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서로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사실 처음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요즘은 어머님한테 마음 열어도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 말에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 아이도 참 많은 마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거였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 깊이 꺼내봤어요. 나는 말했다. 나도 그래. 처음엔 너한테 상처 많이 받았거든. 근데 지금은 고마워.
내가 나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 느껴져.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속에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어느 날은 진심 어린 사과도 듣게 됐어요. 그날은 손주 유치원 발표의 날이었어요. 나는 아침부터 옷 고르고 머리도 살짝 만지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죠. 아들 차를 타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정작 출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해보니 며느리가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다른 쪽에 세워놨다며 그냥 우리끼리 오라고 했죠. 순간 마음이 푹 꺼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아직도 뒷전인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죠. 겨우겨우 발표회장에 도착했는데 며느리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아마 본인도 당황했겠죠. 근데 그날은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저 손주가 무대에 서 있는 모습만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대하셨을지 생각이 짧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요즘 어머님한테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오히려 더 미안한 게 자꾸 보여요.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쏟아졌어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고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 짧은 순간이 내겐 참 길게 남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결국 우리 관계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사람은 마음이 통하면 변할 수 있어요. 그걸 나는 며느리를 통해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 배웠어요. 며느리는 이제 명절 때도 저를 먼저 챙겨요. 어머님, 이번엔 제사 음식 줄일게요. 어머님,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그 작은 말들 속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느껴져요. 예전엔 며느리는 며느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며 마음을 닫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내 딸 같기도 해요. 딸처럼 잔소리도 하고 싶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도 많이 변했다는 거겠죠. 며느리를 딸처럼 느끼기 시작한 그 무렵 나는 또 하나의 변화를 마주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 역할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며느리와 관계가 풀리자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그 질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시니어 라인댄스. 처음엔 나이 들어 몸도 안 따라주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몇 주 지나니 발도 있고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오더라고요. 며느리에게 그 얘기를 하니 진심으로 응원해줬어요. 어머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야 어머님 인생 시작이네요.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내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뭐 하나 말 꺼내도 딱딱하게 받아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게 고민도 털어놔요. 어머님, 직장에서 요즘 진짜 버겁거든요. 애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럴 땐 어머님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 질문에 나는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서 내 젊은 날을 꺼냈어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넘겼어. 누구한테 기댈 사람도 없었고 혼자 참고 혼자 울고 그랬지.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은 내 삶 전체를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며느리 하나로 인해 내 인생의 많은 장면이 조금씩 의미를 갖게 됐어요. 갈등도, 눈물도, 침묵도 지금의 이 평화를 위한 긴 여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는 내가 먼저 기다렸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람 관계는요, 한쪽이 먼저 마음을 내야 그제야 문이 열려요. 나는 그걸 아주 오래 걸려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엔 생각보다 더 따뜻한 풍경이 있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고 나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아요. 이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에도 마음이 꽉 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스며 있어요. 가끔 내가 먼저 며느리의 짐을 덜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며느리가 내 마음을 살피기도 해요. 그런 교차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죠. 아들은 여전히 우리 사이를 조용히 지켜봐요. 어쩌면 그 아이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식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나 엄마한테 실례인 거 알아? 그 한마디. 그 말이 없었다면 지금 이 평화도 없었겠죠. 이제 나는 며느리를 바라볼 때 서운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떠올라요. 며느리도 아마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겠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이터록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를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혹시 지금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 앓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오랫동안 혼자 사귀고 울고 참기만 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더라고요. 용기 내서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닫기보다 조금만 열어두세요. 언젠가 당신의 아들처럼 조용히 다가와주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